네, 안녕하세요. 원장 초이입니다. 제가 지난 2월 12일에 제 누드페이스 리타트 100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우왕좌왕하고 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팬이라고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2월 말부터 이 제품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에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1위 뷰티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늦은 나이에도 뭔가를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이제 36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싱을 읽었는데 꿈을 크게 가져라 라고 하더라고요. 제 꿈은 늘 원대했어요. 그래서 꾸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요. 이제 시작인데 뭐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꿈은 이루어진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누드페이스가 새 거라면 전 세계적으로 기억이 되는 K뷰티 브랜드가 되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요즘 많이들 하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 업체의 최고가 요금제를 사용했었던 후기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목도 제가 정했어요. 크라우드 펀딩 땡땡 잘못 만나면 개고생한다. 네, 일단 저 때는 수수료가 16%였고 기획자인 PD님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최고가 요금제가 19%? 원래 요금제가 4개였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했던 5% 요금제가 사라지고 그 베이직 요금제가 10%가 됐고 그 다음 요금제가 뭐 13%, 원래 5%, 8%, 13%, 19%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10%부터 시작해서 19%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 많이 올랐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거는 차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PD는 어떤 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디렉터죠. 네, 가능성 있는 제품 또는 브랜드 소싱부터 프로젝트 기획, 더 나아가 사후 관리 및 마케팅의 디렉팅 역할까지가 PD가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방송국 PD님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일단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마케팅까지 나가고 어쨌든 하나가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PD의 역할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제가 여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정의한 프로젝트 디렉터 PD 가이드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수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프로젝트 담당 디렉터가 멘토링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담당 디렉터는 세상에 숨겨진 제품 또는 서비스가 그 플랫폼에서 더 좋은 펀딩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여기 보이죠? 펀딩 성과, 더 좋은 펀딩 성과. 그래서 최고가 요금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만나볼 수 있다. PD님들은 최고가일 때 붙는다는 거죠. 단순한 프로젝트 홍보 또는 멘토링이 목적이 아니다. 프로젝트 홍보나 멘토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플랫폼에서 성과적으로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고자 하는 메이커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대1 서비스 특성상 모든 프로젝트에 제공을 해드리기 어려우니 요금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특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이 최고가 요금제는 선택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놨잖아요. 1대1로 마킹하다 보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가치를 평가를 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성과적으로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일단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미팅을 하고요. 저 미팅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스토리 피드백을 한다. 전반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해야 될지 결정짓는 강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면 미팅을 하는데 대면 미팅이 어려울 경우 화상 미팅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첫 번째는 제가 찾아가서 배웠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저도 제 거 준비를 하느라 고치느라 되게 시간이 없었어서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이 PD님이 하셨는데 정말 연락이 안 되셨어요. 정말 너무 연락이 안 되셔서 제가 PD 교체권을 12번 이상을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 플랫폼의 문제점이 그 담당 PD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컴플레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전달을 해서 담당해주는 총괄 다른 분이 저를 마킹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면 일단 연락이 안 돼요. PD님들이 바쁘대. 당연히 제 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바쁘겠죠. 근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초과가 됐을 때는 그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마치 이런 거죠.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반 반에 20명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반이 꽉 차. 근데 뭐 30명이 들어오겠대. 그럼 일단 30명을 꾸깃꾸깃 받아가지고 애들이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공간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30명 가르치느라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리워드의 설계 아이디어를 준다. 보다 많은 서포터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리워드 구성이 뭔지 함께 고민을 하고 제안한다고 했는데 네 이거 리워드 구성 저 혼자 했고요. 그다음 프로젝트 운영 팁을 준다. 프로젝트 공개 전후로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펀딩 진행별 단계별 가이드를 공유해준다고 했는데 그 어떤 데이터도 정확하게 받은 게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광고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 어떻게 나는지 그 다음에 평균치가 어떤지 뷰티나 이런 데서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지금 몇 년치가 쌓여있고 그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서 이게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사람들과 대입해서 내가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결과값을 낼 거야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값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요.
광고 효율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리고 성공한 프로젝트를 특징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이벤트들을 설계해 펀딩 달성률을 높일 수 있다. 연락이 안 되시고 뭐 성공한 프로젝트 특징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안 되셨고요. 상황에 맞는 이벤트는 뭐 해주셨던 것 같아요. 펀딩 달성률을 높인다?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 최소 4천만 원 정도 찍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광고나 마케팅을 전혀 거의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얘기하는 말이 1,000만 원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리고 4천만 원 정도 하려면 광고비를 1,000만 원을 태워야 된다. 그래서 제 광고하는 친구들이 빡친 거죠. 그렇게 치면은 내가 뭐 1억 하려면은 한 5천만 원 태워야 된다 이런 얘기냐. 광고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날 수 있게 하는 거지 무조건 광고만 많이 태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죠. 아, 여기는 지금 광고로 먹고 살고 있구나. PD님들이 아니라 광고 영업을 하고 있구나. 네, 광고 수수료들이 있으니까요. 최근에 최고가 요금제가 19%가 됐잖아요. 그럼 진짜 만약 이번에 바뀐 정책이 무조건 광고 300 이상을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일단 3천만 원을 그분은 물론 전자책이긴 했는데 전자책들은 뭐 요즘 억대로 터지니까 3천만 원 하는데 무조건 기본 광고비를 300을 태워야 된대요. 그럼 만약에 진짜 3천만 원이 됐어. 3천만 원이 됐는데 만약에 20%를 뗀다고 하면 일단 600만 원이에요. 그쵸? 600만 원이고 그리고 광고비 300을 태웠어. 거의 1,0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야.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광고비 300부터 태워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그렇게 광고를 했을 때 잘 됐냐? 아니요. 저는 거의 틱톡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돌린 메타 위주로 사람들이 들어왔고 저번에 다른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 본인들이 외부에서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안. 프로젝트가 공개 후 서포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역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잖아요?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안을 하는 거?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아, 이게 뭐가 연락이 돼야 뭐하면 바쁘다. 미팅 중이다. 바쁘겠죠. 미팅 중이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지금 제 성과를 결정짓는 거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오죽했으면 PD님한테 이랬어요. 혹시 제 거 프로젝트 포기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님의 프로젝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파악 안 하셨고요. 예방 방법 없었고요. 대처 가이드 없었습니다. 그냥 광고 많이 태우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건 그분이 이제 너무 바쁘셨고 중간에 그분께서 집안일이 있으셔서 부조금까지 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제가 프로젝트가 시작하고 3일 그 내였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에서 3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 이제 PD님께서 개인적인 이제 집안사를 겪으시니까 연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조금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거를 다른 분한테 잠깐 위임을 해서 다른 분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중요한 집안 일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책임지고 가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속 뭐 광고나 이런 거 여쭤봐야 되는데 그분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잖아. 부채감을 가질 필요 없잖아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분께서 뭐 죄송하다 이러면서 연락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비즈니스긴 하지만 인간된 도리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연락을 안 했고 그분도 답을 주긴 주셨지만 거의 뭐 3일은 진짜 제가 틱톡으로 레카해온 분들이 하지 않았나. 그 뒤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이게 잘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PD님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음료도 보내드리고 다 했거든요. 제 제품이 그 크라우드 펀딩에 딱 맞는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4천만 원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넘으면 다행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같이 이거를 4천만 원까지 끌고 갈까요가 아니라 4천만 원 하기 위해서는 광고비 1,000만 원 이상을 태워야 돼요. 이게 해답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에 제가 광고를 태웠을 때 효과가 좋았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럼 1,000만 원을 태우면 4천만 원이 된다는 그거에 대한 뚜렷한 결과치가 있냐고 하면 그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제가 도대체 뭐를 믿고 PD님한테 이거를 맡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2월 12일에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연락 한 통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연락 한 통이 없으셨어요. 이분이 정말 이거를 성공시키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끝나고 나서 연락 한 통이 며칠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비즈니스 예의가 아니잖아요. 같이 PD랑 메이커라고 해서 만났을 때 제가 진짜 마지막까지 이제 끌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1,500까지 찍었어요. 1,500까지 찍고 1,000만 원 되기도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구나. 그냥 그저 내가 광고비를 태우길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보이는 게 이번 최고가 가격을 퍼센티지를 19%까지 올렸잖아요. 퍼센테이지도 19%까지 올렸는데 최소 광고 비용을 300을 태우라고 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여기서 광고 수수료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게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광고비를 더 태우라고 했는데 더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포기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속 컴플레인을 했죠. 나 이 비용 낼 수 없다. 왜냐면 제가 진짜 돈 받거나 서포팅 받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PD님께서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쨌든 집안일이 있는 상태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거의 안 됐어요. 그전에도 거의 안 됐었고. 근데 저도 그때 그분을 배려해서 그 3일을 그냥 저 혼자 거의 레카처럼 끌고 갔거든요. 저는 그게 좀 황당했고 결국에 제가 총괄 담당자를 연결을 해달라. 왜 자꾸 PD님한테 얘기를 전달을 시키냐라고 했을 때 총괄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얘기하신다는 게 너무 뻔한 대답이었어요. 첫 번째 광고비를 더 태웠어야 됐다. 두 번째 제 거 상세 페이지가 크라우드 펀딩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체류율을 봤어요. 지금 체류율을 그때 봤을 때는 1분 40 몇 초였는데 지금 보니까 1분 4초인데
이게 짧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평균적으로 거기서 뭐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더니 보통 5분 정도 나온대요. 5분 이상 나온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안 나갈 것 같다.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지금 보니까 그 광고 효율을 최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PD의 역할이더라고요. 거기 적혀있는 거 보면 와디즈에. 광고 일단 그 PC를 진행했을 때 광고 효율이 나오려면 그 제품의 PC 와디즈라는 플랫폼에 잘 맞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저희 그 상세 페이지 스토리 작성하잖아요. 네. 그 스토리가 사실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그 스토리가 엄청 잘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그럼 보통 거기에서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다른 분들은 잘 만들어진 경우에? 긴 경우에는 한 5분 이상 넘어가죠? 평균 체류 시간이? 네네. 긴 경우가 아니라 그냥 저 정도였냐? 와디즈 그 스토리 그 체류 시간은 다른 커머스의 상세 페이지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긴 편에 속하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평균 한 5분, 10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같은 거가 아니라 나와 있나요?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고. 그럼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말이 안 되냐?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그 최고 요금제를 하려면 일단 그분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 이 크라우드 펀딩에 맞는 PD가 붙을 수 있는 걸 본인들이 선별해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스퍼트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 구성을 할 때 맞지 않으면 그 PD님이 그걸 조정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냈을 때 많이 좋아졌네요 하면서 그걸 낸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컨펌을 받고 올린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근데 그러면 애초에 그 PD가 봤을 때 이 상세 페이지 안 돼요라고 했으면 또 바꿨겠죠. 근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탓을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율에서 제가 마지막에 카카오톡 뭐 단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66만 원인데 20몇만 원도 안 되게 전환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에 오히려 틱톡이나 이런 데서 바이럴해서 오신 분들로 인해서 마지막 끌어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화가 이제 올라왔죠. 근데 그것도 또 핑계를 대실 줄 알았어요. 거기에 있는 이미지가 맞지 않았다. 그럼 그 이미지에 대해서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역할. 왜냐면 리스크 예방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이게 카카오톡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는 상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톡을 했을 때 그게 맞지 않는 거였더라면 저한테 그 광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광고의 효율성을 가장 높여주신다 하는 것도 그 PD의 역할인데 그거 역할조차 해주시지 못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10%로 솔직히 전 10%도 아깝긴 한데 네 결국엔 10%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굉장히 좀 불쾌했고요. 니가 1000만 원 해도 잘 되는 거야. 끝나고 나서도 연락도 없어. 이거를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전문가를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D님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더 많이 컸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근래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서 했을 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뷰티 브랜드고 이 뷰티 제품을 제가 펀딩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가 요즘에 전자책 위주로 엄청나게 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전자책은 솔직히 자본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거 해서 억대로 터지니까 거기에 다 지금 쏠려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소상공인을 위해서 미리 시장에 내보내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거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더라도 정말 PD님이 진짜 누가 봐도 열심히 해줬어.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안 됐어. 만약에 1000만 원도 안 나왔어. 그러면 알잖아요.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금액이 아니었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고 얼마나 분석을 해주셨고 이걸 아니까 그럼 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 열심히 하지 않았어. 하는 내내도 연락도 잘 안 돼. 그리고 끝나서도 연락도 안 오셔. 근데 저한테 거기 총괄 담당하시는 그 PD님이라는 분이 전화 오셔서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섭섭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개인적 섭섭함이 있나요? 비즈니스에서 이건 개인적 섭섭함이 아니죠. 제가 단순히 PD님을 싫어해서 이런 문제로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리고 뭐뭐 다 제 탓. 상세 페이지가 거기 크라우드 펀딩이 안 맞았으면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1000만 원 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1500까지 캐리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지셔서 여기를 최고가를 쓰시는 게 아니라 혹시 전자책이 아니시라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 업체에서 펀딩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똑똑해지셔서 그냥 기본 요금제 근데 기본 요금제도 5%였는데 지금 최저가 10%로 완전 훅 뛰었어요. 뭔가 여기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 카카오라든지 다른 데서도 요즘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이 된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도 좋았던 건 여러분들 정말 저 거의 지인들이 사준 1500만 원 중에 지인들이 사준 게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정말 순수하게 시장에 내놔서 그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 거를 믿고 구매를 해주신 건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제품을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